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윤수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올렸던 글 농지 지분 투자 경고,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지분 투자할 때 주의가 요망된다. 참 말은 부드럽게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주의가 요망될 때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농지 투자를 하면서 지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향후에 농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지분 농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단독 소유보다는 좀 다르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글 내용에서는 투자에 관련 구입하는 데 다른 그거 위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보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주의가 요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글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된 사실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농지법 주요 개정 내용에는 농지 취득 심사가 강화되었다는 것. 아주 요약을 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강화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농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심사, 또 이용 실태, 이용 상황,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분 농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편적으로 공유자들이 공유 지분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획을 지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협의를 해서 내는 요만큼 너는 요만큼 하면서 구분을 지어서 구획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 정도, 또는 뭐 공동으로 같이 함께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어쨌든 구획을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이 짓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동으로 짓는다는 것은 거의 드문 얘기예요. 가족들이 아닌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앞으로 공유 지분이 나왔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걸 보려 그래요. 이번에 그 개정 농지법에서 농지의 세분화 방지를 위해서 공유자를 7명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러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해서 잘게 쪼개는 것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냥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공유 지분을 취득할 때에는 각각의 지분 면적을 면적하고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어려워졌다. 또 이것이 이제 일반 매매하고 또 다른 거하고 한번 또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의 경우라 그러면 매도하시는 분들이 공유자들하고의 어떤 일정 유대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팔고자 하는 위치를 획정해 주지 않으면 매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구획해서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일반 매매인 경우에도 이런 분들이 그걸 구획을 해주지 못하거나, 또는 사실상 공유 지분으로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법적으로 분할이 안 돼서도 그렇게 갖고 있지만은, 공유자들이 서로 위치가 표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서로 좋은 위치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분할도 안 돼 있는 것이고, 또는 어디가 획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다만 일반 매매에서는 그래도
하시는 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든지 그런 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매매 개혁을 했더라도 그것이 안 돼서 농지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해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경매나 공매에서의 문제입니다. 경매나 공매에서 지분 농지에 투자를 하는 것은 웬만하면 이제 포기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 포기하셔라. 경공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지분권자들한테 그 일주일 내에 그 뭐죠? 농지증을 갖다 내는데 지분권자들한테 그 합의를 봐서 그 자기 위치를 특정해 가지고 도면을 갖다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더더군다나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 되는 건지도.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협조를 해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무리 싸게 샀다 하더라도 이거를 받아서 내지 못하면 보증금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가능한 게 몇 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냥 대다수적인 걸로 자꾸 얘기를 해야지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아주 어떻게 해서 해결한 거를 가지고 해결했다고 또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좀 뭐 할 수 있어요. 아주 못하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보편 타당적인 걸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너무 그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를 따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공매에 있어서 이제 그 투자자에 대한 그 저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경공매라고 그러는 이익을 챙기려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공유자가 형제들, 상속받은 게 공유자들이 많습니다. 또는 이웃, 그동안에 같이 공동 투자를 했던 이웃인데 이것을 그 경공매로다가 싸게 먹겠다고 들어왔을 적에 그 구획을 해주겠느냐. 자,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해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 해주죠. 또 만약에 내가 안 해줘서 그 사람이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20% 30%그 미만까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공유자 지분 청구도 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근데 공유 매수 청구를 하는 거를 굳이 이제 일찌감치 써먹을 필요도 없고 예, 계속해서 그냥 갖고 있다가 바닥에서 하면 됩니다. 공유자들은. 그래서 이 지분 투자에서 특히 경공매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일이고 거의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필요에 의해서 꼭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가 아니라면은 투자로 접근하시는 데에서는 조금 좀 주의를 하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지분 농지의 신규 투자 신중을 기하라 그랬어요. 예, 일반 매매가 됐든 경공매가 됐든 전체적으로 좀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획 정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동안의 방법과 좀 달리할 필요성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팔아야 될 것이고 언젠가는 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유지분 구획협의서나 사용협의서 등 명칭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분 면적으로 각각 상호용하는 협의 약정서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렇게 해서 도면을 그려서 약정을 해서 갖고 있는다든지 뭐 가장 좋은 것은 분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분할을 하시는 거예요. 분할을 하시는 건데 분할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갖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엔 이런 약정서를 작성을 해서 갖고 계시다가 뭐 매매를 하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고 글쎄요 경매로 넘어갈 때도 뭐 그때는 내놓지 않겠죠 이런 거를. 예.
그다음에 현재 지분권자는 물론 매매 등 변동이 생기더라도 승계하는 조항을 넣는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매매할 때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약정서에 의한 도면을 가지고 제출을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할 때에도 농지가 구분이 돼요. 논두렁이나 밭두렁으로 구분이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하려면. 근데 앞으로는 농업경영체가 뭐예요?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예요. 유일한 서류가 되는 겁니다. 농지원부는 이제 없어지고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가 농업경영체가 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 그러면 공유 지분인 경우에 논두렁이나 밭두렁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이 경공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야, 경공매를 받았는데 공유 지분권자들하고 가서 언제 그 도장을 받아서 내가 지분 분할을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대충 그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절반이라 그러면 절반 뚝 잘라 가지고 여기는 그 사람 거, 여기는 내 거. 예, 이렇게 해서 그려 가지고 첨부해서 갖다 내면은 농취증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아마 지금 경공매를 좀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머리 빠르게 지금 여기에 얘기를 할 거예요.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여기엔 글을 안 썼어요.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건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했을 적에 공유자가 행정기관에다 갔다가 농취증 발급한 데다 갔다가 이게 나는 이렇게 협의한 사실이 없다 하고 갔다가 내주면 어떻게 돼요? 농취증을 허위로 받으신 거예요. 허위로. 자, 허위로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처분해야 되거나 이행강제금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로 한 25% 하는데, 농취증을 허위로 신청해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벌금을 그 농지 가격만큼 물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문서 위조 동행사 혐의가 돼서 형사 입건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경공매를 하든 땅을 하든 이 땅 쪽에 또 투자 쪽에는 상당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실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거의 반전문가들이세요. 준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다가 땅 뺏기고 돈 날리고 형사 이권돼서 빨간 줄 올리고 뭐 이런 거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아예 이게 글로 쓰는 거라서 거기에다가 그 말은 안 넣었어요,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딱 해다 나면 이까짓 거 뭐 어렵지 않다. 그까짓 거 내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도면 하나 그려서 넣으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도장 요새 여기저기서 뭐 파서 찍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협의가 되지 않은 이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지지분투자 이제부터 경고가 아니라 특별주의보예요. 그래서 경고가 내려졌고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분 투자가 주의가 엄청 요망된다. 그리고 지분으로 된 농지의 경우 지분 구획 협의 약정, 뭐 이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어요. 공유 지분 사용 약정이 어쨌든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를 반드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논밭두렁으로다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논밭두렁으로다 구분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농지투자. 그래서 이렇게 법이 바뀌고 뭐가 바뀌었을 적에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많은 그 경공매 하시는 분들이 지분으로 농지가 나온 것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원 공유자들을
뭐 반협박을 하고 반공갈을 때려가지고 그분들한테 떠넘기든다든지 그분들 거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다시 경매로 해서 싸게 낙찰받는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지분으로 된 농지 투자, 일반 매매가 됐든 경매가 됐든 공매가 됐든 엄청난 주의가 요망된다. 그리고 지분으로 된 것은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 구분을 해야 된다. 논밭 등으로. 그 다음에 지금 농지대장으로 4월 15일 날 개편이 되는데 4월 15일 날 농지대장으로 개편이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전부를 사용한다고 등재가 되면, 예를 들면 공유지분권을 전부 어느 한 사람이, 그 공유지분권자 중에 한 사람이 임대차를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공유지분권자 전부가 그 어느 한 사람에게 그 임대차를 해서 한 사람이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고 공유지분권자 각자가 내가 농사를 진다고 얘기를 할 때는 그때도 구획이 나뉘어져야 됩니다. 공동으로 이제 작업한다. 저긴지 여긴지 모른다. 뭐 어느 한 사람이 지면서 우리는 공유자가 다 각자 짓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앞으로 안 통합니다. 안 통하니까 공유 지분 농지에 대한 투자에서는 반드시 공유 지분 면적만큼씩 구획을 나눠야 된다. 그래야 관리가 되고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거. 그다음에 투자하실 때, 구입을 하실 때 일반 매매에서도 그 약정서를, 구획한 약정서를 반드시 작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경공매로 할 때는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포기하시라. 웬만하면. 그 잘하는 물건이 아니고 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면 하셔라. 그래서 이렇게 법이 바뀌고 뭐 이럴 적에 능동적으로 항상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시고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 지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가 요망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고 부자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